본 컨텐츠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 활동에 대한 조언일 뿐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증권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그 결과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생생주도주 톡은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를 운용할 때 매매 가능 종목을 압축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토대로 기획된 컨텐츠이며 생생주도주 톡의 VIP 회원에게 제공하는 VIP 포트폴리오는 매일 업데이트를 통해 디테일하게 관리됩니다. 본 컨텐츠에서 나오는 자금 운용과 관련된 코멘트는 가상매매를 가정하여 설정한 것으로 컨텐츠를 제작하는 슈어넷 밥TV는 금융투자협회의 직무윤리 및 법규를 준수합니다. 생생주도주 톡은 글로벌 경제 뉴스, 돈이 되는 뉴스, 헤럴드 경제와 함께합니다. 망설이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동요하는 가운데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성공의 대부분을 놓치고 만다. 영국의 플로티스트 윌리엄 베넷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머리가 좋고 영리하다라는 평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IQ가 월등히 높다기보단 계획한 일을 실천해내는 추진력이 남들보다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신중도 좋지만 실천도 못지않게 중요하겠죠? 오늘의 주식 기상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오늘 기관과 개인, 특히 연기금의 영향 덕분에 오후 들어 맑게 갠 하늘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방문을 허용했다는 소식에 남북 경협주가 오랜만에 화창한 날씨를 보였네요. 코스닥 시장은 오전에 따뜻한 날씨를 보였지만 오후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 일교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최근 가장 화창한 날씨를 보였던 셀트리온에 많은 비가 내렸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남북 경협주에 붉은 태양이 떴네요. 이상 주식 기상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일주일에 2번 월요일, 목요일 주식시장이 끝나면 찾아오는 생생주도주 톡입니다. 저는 생생주도주 톡을 진행하는 슈어넷 밥TV 메이저TV 리서치팀의 신입연구원 오세라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들과 인사 나눠볼게요. 근데 오늘은 최고 운영 책임자이신 앤서니 백 대표님이 안 나오셨어요. 네, 관련 업무 때문에 지금 출장가 계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앤서니 백 대표님을 이제 제하고 이제 나머지 분들하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저는 슈어넷 밥TV 메이저TV 투자전략 팀장이자 미숙한 저의 진행을 같이 도와주시는 미숙한 오세라 연구원의 진행을 같이 도와주는 김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최고 운영 아니다. 죄송해요. 최고죠. 네, 최고죠. 그럼요. 최고죠. 최고 운영 전문가님이시죠. 최고 운영 매니저라고 하시면 되죠. 뭐. 최고 운영 매니저. 최고 운영 매니저님이신 제이슨리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이슨입니다. 최고 운영 매니저님이신 존곽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저도 동달아 최고가 됐네요. 네. 반갑습니다. 존곽입니다. 네, 오늘 다 최고로 진행하죠. 이거 최고 운영 책임자분, 앤서니 백 대표님 들으시면 또, 좀 그럴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걸로. 네, 그리고 저희 방송은요, 아이튠즈, 유튜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 또 슈어넷, 밥TV, 메이저TV, 메이저 카페에서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생생 주도톡은요, 시장에, 어떤 종목이 주도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시죠. 그리고 일부 기관에서 듣고 있다고 해요. 듣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기관에서 듣고 있다고 하니까, 일부 기관들, 그리고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학생, 전업주부, 이렇게 가리지 않고, 다들, 네. 주도주가 잘 모르니까, 저희가 주도주를 콕 집어주고, 거기에 대한 매매 전략, 그 다음 시장 이슈, 이런 걸 이제 설명해주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래서 지금 슈어넷 밥TV, 메이저TV, 메이저 카페에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메이저
카페, 메이저 TV 카페도 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슈원의 밥TV, 메이저 TV를 3개를 통합해서 또 카페를 하나 만들었어요. 카페 주소가 뭐죠? 네, BMS 증권연합이라고. BMS 증권연합이요? 네. 무슨 전국 증권연합회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BMS, 그냥 밥TV. 앞에만 따서. 밥TV, 메이저 TV. 메이저 TV, 스타 슈원의. 슈원의. 네, 네. 그래서 그 주소 검색은 그 네이버에서 BMS 스탁 U를 치시면 스탁 U요? 네. 그냥 그 알파벳 U. 스펠링으로 얘기 드리면 BMS STOCK 그다음 U. U예요. U. 이 U가 당신 U나 유나이티 연합이라 뭐 그런 뜻이죠. 네. 네, 너 좀 지부한가요? 좀? 아니요,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 하시고. 네. 자, 그럼 그 다음 한번 넘어가시죠. 또 진행을 또 같이 도와줘야죠, 제가 또. 미숙하니까. 죄송해요. 정신이 없네요, 제가. 네. 그러면은. 이거 하셔야 이거, 지금. 네, 맞아요. 주식시장 핫 이슈 할 시간이에요. 네. 최근에 주식 핫 시장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뭐 순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방송이 지난 월요일에 이제 했었고 오늘 하는데 일단은 뭐 SK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관심, 개인들의 관심과 지금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슈로 좀 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따라서는 지금 외국계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사실 SK 하이닉스가 지금 뭐 거의 뭐 매도 폭탄을 맞았죠. 사실 뭐 장중에 8%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하면서 지금 뭐 기관들 리포트와 외국계 리포트가 지금 뭐 상반된 의견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뭐 저희 주도주에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코멘트를 드리자면 아직까지는 뭐 중립적인 의견을 좀 봐야 될 것이고 사실은 내일 나오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예상치를 좀 발표하면은 어느 정도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랑 SK 하이닉스의 주가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지금 뭐 반도체 부분 쪽의 실적 부분들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금 핸드셋 부분 쪽에서의 어떤 뭐 실적 부분들이 좀 둔화됐기 때문에 예상치에 어떤 부합되는 수준이라든지 예상치를 뛰어넘는 뭐 실적이 나왔을 때 반도체 사업 부분 쪽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예상 실적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SK 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 그다음에 엘피다와 이제 마이크론 정도가 이제 뭐 독점을 하고 있는데 사실 SK 하이닉스가 떨어진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뭐 마이크론과 이제 엘피다에 대한 어떤 합병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엘피다와 이제 마이크론이 합병하게 되면은 지금 2위를 지금 굳건히 지키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어떤 마켓시어 부분들을 뛰어넘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외국계 리포터가 이제 매도 리포터가 좀 나왔었죠 사실. 근데 뭐 실적 부분들이 지금 뭐 나타난다고 하면은 사실 지금 좀 과하게 주가가 빠진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뭐 지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121선을 좀 지켜줬기 때문에 뭐 내일장에서의 어떤 반등 여부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고 사실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120선이 좀 무너진다고 하면은 사실 매도 의견도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 지금 투급적인 부분에서는 뭐 외국인들이 매도 리포트 나온 이후에 강하게 팔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기관 쪽에서 더 물량을 지금 많이 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사항들을 좀 지켜봐야 된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지켜보죠? 내일이 고비죠. 내일의 결론이 좀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곽정무관님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이닉스? 우리 주도주 중에 하나이기도 하니까 이게. 네, 좋은 각입니다. 예. 글쎄요, 하이닉스 참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은, 우리 제이슨 전문가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뭐, EQ 실적은 잘 나올 거로 다 알고 있어요. 이제 다 알고 있는데, 점유율 부분이 가장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항상, 뭐, 1, 2등이 항상 1, 2등 자리를 지킨다는 법이 없고, 뭐, 3등도 뭐 1등을 노려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튼 뭐 2Q, 3Q가 하이닉스의 이제 그 실적 마무리 이제 올해 하이라이트 실적은 다 나오는 거로 보여주고요. 내년도가 이제 문제인데 엘피다하고 마이크론 합병으로 인해서 점유율이 만약에 뒤처진다면 좀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은 뭐 우려가 있다. 우려는 저는 약간 우려일 뿐이지 않나. 왜냐면 일단은 지금 캐파 증산한 것 같은 경우는 올해 작년 12월이죠. 12월에 부족분에 대해서 캐파 증산한 거거든요. 그리고
모바일 공정 다 바뀌었어요. 공정 바뀌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공급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수요가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도 수요가 워낙에 많고요. 그리고 모바일 쪽은 더더욱 수요가 많고 이번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증설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올해가 가장 증설을 많이 하는 해고, 그 증설을 보통 반도체 같은 경우 증설을 하고 나면 그 다음 해에 실적이 좀 최고치를 찍어주거든요. 그리고 가장 좀 우려가 되는 게 PC D램 쪽에 반도체 가격이 지금 최고치에 올라와 있다. 그 다음 모바일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바일 쪽 공정이 바뀌면서 다시 다 바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PC 쪽은 그거는 당연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수요가 떨어진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디스플레이 크기랑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양이 더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더 많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의 우려는, 물론 지금 피크라는 건 저도 피크라는 거는 올해 3, 4분기 좀 와서 피크인 건 저도 확신을 하고, 왜냐면 4분기 되면 재고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재고 조정하기 때문에 4분기 되면 당연히 떨어져요. 이거는 계절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당연한 얘기를 당연히 리포트에 그냥 쓴 것 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또 내년 되면 평소 2, 3분기 오면은 또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지금 가격적 메리트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왕창 오른다는 게 아니라 지금 4만원대 보고 있던 거를 좀 줄여주는 현재 상황이고, 줄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가격 메리트는 지금 현재 존재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율 같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 반도체 공정 같은 경우는 사실 2위, 3위가 1위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절대로. 예, 그러니까 다른 거면 차라리 다른 업종이면 예를 들면 다른 업종 같은 경우는 1위 따라잡으면 가격이라도 후려쳐서라도 따라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반도체는 1위, 2위가 가격이 더 싸거든요, 3위보다. 4위가 더 비싸고. 그러니까 더 비싼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경제에 완전히 동질화되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요? 네, 그러니까 규모가 크면은 가격이 싸요, 여기는. 더 쌉니다. 네. 그러니까 다 적자 볼 때 삼성전자는 적자 안 볼 수가 있어요. 네. 혼자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지금 상황은 다 돈을 벌고 있는 때고 기술력 적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건 맞는 얘기인데 이게 그렇게 뒤집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 점유율 2명이 있어서 점유율 합쳐가지고 물론 이제 시너지는 있겠죠. 시너지 있어서 올라온다고 해도 하이닉스 자체 점유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크게 떨어져서 그때 수정해도 늦지 않다. 근데 주식가격은 그렇게. 근데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일단 전체 공급에 대해서 일단 이제 공급 위주의 시장으로 돼버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은 전체 수요를 움직이는 쪽이 애플이라고 봤을 때는 애플이 어떤 쪽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바뀌어질 것 같고요. 만약에 애플이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2, 3위 업체 그리고 미국 업체, 일본 업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 또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애플의 지금 이제 태블릿 PC가 중국 쪽 태블릿 PC 쪽의 시장을 다 뺏기고 있어요. 저가 시장으로. 네.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성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소비자들은 이제 낮은 단가에 있는 최종 제품을 산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반도체도 조금 성능이 뒤지래도 아주 하이엔드급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만 되면은 밑에 있는 그렇죠. 예, 저율의 그런 반도체를 산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시장에서 좀 확산이 되어지면 저는 2, 3위 업체가 점유율을 갖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애플이 가격 결정권이 예전처럼 높지 않다는 게 저는 그 의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애플이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근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애플이 점유율이 줄어들면서 애플도 가격 결정권이 약화됐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그렇게 쉽게 못 찾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격이 자체가 현재 그렇게 현재 가격이 올라가 있는 구조지 않습니까? 올라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가격을 공정이 바뀌는 하이엔드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유리하고요. 저가 라인도 하이닉스가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가격으로 밸류로 보면은 밸류는 무조건 우리나라 종목은 웬만하면 다 낮아요. 사실 다 낮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현재 당장 급락해서 떨어져야 되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주도주에는 들어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매매도 충분히 3만원대 정도는 올라서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분의 의견이 다 맞는 건데 뭐 한 가지 뭐 재밌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SK 하이닉스가 원래 국민주라서 사실은 개인들의 관심이 지금 다시 불거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된다는 거죠.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한 80, 90% 이상은 한 번씩은 매매를 해봤던 종목이고, 지금 이런 주가의 어떤 뭐 낙폭을 노리고 이제 저점에서 이제 들어온다고 하는 개인들도 지금 하이닉스를 지금 당장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가격대가 과연 매수로 들어가도 되느냐 마느냐의 분수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에서 만약에 내일장에서 하이닉스가 더 밀린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리스크 관리를 할 수도 있는 종목이고 돌아 올라간다고 하면 충분히 다시 한번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지금 싱가포르 공장에서 지금 디램에서 낸드로 전환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뒤처진 건 맞아요. 또 마이크론도. 그리고 뭐 꼭 디램 쪽에서만 무조건 뭐 하이닉스가 돈을 버는 건 아니고 랜드도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유리하지 않나. 예, 그리고 뭐 대만의 나냐나 파워칩 같은 경우는 일단 공급 자체가 1, 2만 장 규모로 완전히 줄어버렸어요. 줄어버린 상태라서 캐파 생산 지금 유지하는 것도 약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물론 부채가 있어서 사실 급격한 투자는 많이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영업 실적이 일단 개선이 되고 하면은 부채가 일단 좀 줄어들기 시작할 거고, 그때 다시 투자를 좀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공급 자체가 아주 급격하게 확 늘어나는 상황은 또 아니거든요. 또 그러니까 공급이 급격하게 확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가능성은 있지 않나. 그래도 결국에는 내일 봐야죠. 네, 내일 봐야죠. 네. 거기에 대한 결과가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면은 어차피 그 반도체 부분 사업부 실적 보면은 밑에 일단 실적 뭐 그 하이닉스 실적도 대충 추정이 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피크에 얼마나 찍어놓느냐.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향후 뭐 이익을 구하는데도 뭐 그렇게 또 뭐 기준을 삼을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또 그런 부분 좀 큰 그림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이제 3, 4위가 손을 잡는다고 하니까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또 손을 잡았어요. 특허권 관련해서. 네, 특허권 관련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제품에 대한 이제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위험 요인이 됐다라고 느껴지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도 향후에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또 다른 모멘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이제 페이스북 관계자들을 만나가지고 또 미래 사업을 또 논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좀 봤는데요. 오히려 우리 업체들한테 좀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 4등이 이렇게 분발을 하면 1, 2등도 또 살아남기 위해서 위협을 느꼈으니까. 네,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더 분발을 해야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 네, 이런 네.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SK 하이닉스랑 또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새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포르투갈 그리고 이집트 정전 불안. 이거는 좀 이제 바로 최근 이슈라. 이게 네. 좀 안타까운 일인데, 사실은 이 정치 불안 쪽 얘기들이 나오면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좀 악재로 작용이 되는데, 사실은 나와서는 좀 안 될 부분들인데, 사실 뭐 주식시장에 본다면 어떤 기업의 가치나 이런 것들에 해서 시장이 좀 움직여야 되는데, 어떤 뭐 유럽이라든지 이쪽 부분에서 계속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는 주식시장이 좀 갑자기 안 좋은 시장에서 또 안 좋은 얘기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집트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지금 군부가 지금 장악을 했죠. 지금 군부가 쿠데타죠. 네,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오는 게 이제 국제유가 상승입니다. 지금 어제 WTI가 102달러 마감했잖아요. 어제 100달러 넘었죠. 102달러 마감하면서 국제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실물 경기에 또 영향을 다 미친다는 거죠. 지금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상승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물가 상승을 좀 일으키고, 거기에 따른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제조업 경기가 둔화된다.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네. 이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국제유가가 지금 90달러에서 100달러 올라가고 그 이후에 어떤 움직임들을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인데, 유가 때 우리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유가가 오르면은 거기에 이제 반사적으로 이제 수혜를 입는 업종들이 있다는, 그게 오늘 시장에서도 바로 나왔고, 이게 정유주라든지 화학주들이 오늘 좀 올랐었는데,
뭐 일단은 지금 국제유가가 오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경제발전 쪽은 좀 볼 수가 없겠고 사실 유가 상승분에 따른 지금 보관하고 있는 뭐 유들에 대한 어떤 마진율들 그런 것들이 지금 뭐 반사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뭐 올랐는데 뭐 큰 그림을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뭐 유가가 여기에서 또 뭐 급등을 할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사실 좀 시국을 좀 지켜보면서 유가의 움직임들을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왔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이집트 스웨즈 운하를 닫으면서 또 무슨 일이 생기지 않나요? 그것 때문에 지금 유가가 지금 네, 운송 쪽에서 뭐 비용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 네, 발생을 한 건데 이집트가 사실은 원유 생산국은 아닙니다. 근데 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스웨즈 운하를 닫으면서 그 원유 수송에 대한 어떤 비용적인 부분들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는 여기 그것이 국제유가 상승 부분으로 지금 뭐 나타나게 되는. 근데 네. 운하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운하가 우리 이집트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관리하는 영국이기 거예요? 때문에 영국에서 같이 공동 관리하기 때문에 네. 예,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괜히 이거 그 시장을 좀 되게 좀 흔들려고 하는 사람이 뭐 우세주나 뭐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데 뭐 막습니까 막히는 저 같은 때는 저는 유럽 이슈에 대해서는 해묵은 이슈 또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요. 포르투갈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고. 네, 저는 이집트 군부가 장악해서 군부가 물론 예전에 이집트는 군부가 처음에 초석을 잘못 닦아놓긴 했는데 다시 또 군부가 장악한 상태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논란이 있겠지만 하여튼 이거는 큰 이슈가 그렇게 안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건 G2 이슈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하고 미국이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상태라서 네, 그 맞아요. 이슈가 지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유럽은 오히려 오늘 수출입 동향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수출입 동향이 나왔는데 확연히 유럽이 괜찮아지고 있다는 게 확연히 들어가는 게 우리나라 수출 그 무역 수지 최고 기록했는데 제가 수출 동향 오늘 좀 자료를 보니까 유럽 수출이 늘었어요. 오히려 유럽 수출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은 신경 안 쓰시는 게. 지금 회복세에 있습니다, 유럽은. 네, 유럽은 그럼 그리고 신경 안 반도체랑 쓰세요. 이런 거 다 비행기로 다 공급하죠. 배 타고 안 갑니다, 우리나라 수출품은. 네, 그러면 존박 전문가님은 이런 유럽이나 뭐 해외 이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글쎄요, 이제 뭐 어제 뉴욕 시장이 반짝만 열려가지고 이제 오늘 독립기념일로 휴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슈가 조금 반영이 되면서 끝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예, 오늘은 이집트 건도 그렇고 그리스하고 포르투갈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이제 포르투갈은 이제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재무장관하고 외무장관이 사임을 하면서 네. 예, 이자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글쎄요, 저는 조금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왜냐면 과거에 우리가 충격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유럽 사태로 인해서 과거가 계속 하방에서 움직였던 그런 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유럽이 또 다시 문제가 불거지면 도미노입니다. 그동안에 올라왔던 미국도 다시 꺾일 수가 있고 네. 계속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유럽 시장은 저는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예.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쌍바닥 얘기가 나왔죠. 어떤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차트를 한번 저점 다졌고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꺾인다. 쌍바닥을 가느냐 아니면은 그 저점 뚫고 푹 나가느냐 뭐 이 얘기거든요 지금 사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쌍바닥 그때 지난번에 얘기 드렸듯이 이걸로 해서 바닥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리고 저번에 계속 궁금했던 바닥 얘기. 예, 바닥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1780을 다시 보러 가면은 이거는 다른 이유 때문에 뭐 이게 또 유럽 이유면 또 다른 이유가 되는데 유럽 이유까지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이 전반적으로 다 불안하다는 얘기가 뭐 브라질 때문에도 그렇고 막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수출입 그걸 왜 봤냐면 일단 지금 문제가 있는 나라들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물론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 공통점이긴 한데 우리나라도 일단 떨어졌다는 게 공통점이고요. 떨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공통점이고 네. 그 다음에 터키나 브라질에 보니까 터키나 브라질은 뭐 이런 최근 급락한 데를 보니까 이쪽이 지금 원래 항상 이쪽은 수출하는 나라가 그러니까 원자재를 수출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물건들을 수입하는 완제품을 수입하는 나라예요. 네. 그리고 터키랑 브라질 같은 경우는 특히 터키는 작년 증시 상승률 1위 기록했던 나라거든요. 네. 근데 이런 나라들이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수출이 부양되는 게 아니라 이게 경기가 다 안 좋으면서
내수가 부양돼 있어요. 무슨 뜻이죠? 내수가 부양이 되니까 수입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적자를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 봤던 나라들이 다 지금 안 좋아요. 우리나라는 이머징 마켓 중에서도 그래도 흑자 본 나라거든요. 경상수지 흑자를 봤죠. 흑자, 물론 흑자의 그 질은 상당히 안 좋아요. 왜냐면 수입이 낮아져서 결국 흑자를 본 거기 때문에 네. 질은 안 좋은데 경상수지 흑자인 나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터키나 브라질이 꺾였다고 봐요. 증권사에서 브라질 채권이나 뭐 환율 가지고 뭐 상품 이제 저점이라고 지금 막 팔고 있다는데 네. 예,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꺾인 거기 때문에 하시면 안 돼. 다만 우리나라는 아니라고 보는 게 근본적인 게 다르다는 거거든요. 아니 근본적인 것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경상수지 흑자들, 특히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는 완전히 갔어요. 인도네시아 맛이 갔어요. 인도네시아도 캐파가, 그러니까 내수 캐파가 부스팅 되면서 이게 지금 수입이 많아져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말레이시아도 약간 비슷한 거긴 한데 말레이시아는 경상수지가 엄청나게 흑자 기록했어요. 아니 근데 그럼 자꾸 다르다고 하시는데 그들이랑 우리가 다른 점이 근본적으로 어떤 경상수지의 그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거고 네. 우리는 원자재를 수입해서 파는 입장인데 네. 그러니까 그들은 원자재를 원자재를 수출하고 완제품을 입장이니까요. 사들이는 입장이니까 네. 완전히 다른 거고 엔화도 마찬가지. 저는 엔화에 대해서 물론 엔화가 여기서 더 올라가면 지금 100엔 또 올라가니까 지금 또 난리인데 엔화가 한 110엔 뭐 이렇게 막 확 올라가지 않는 한 엔화에 대한 타격이 그렇게 크진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본 자체도 이제 정확히 얘기 드리면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이 가장 사람들이 소비를 할 때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게 제품 품질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단계가 좀 있는 상태에서 품질이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는 사실 품질을 더 많이 봐요. 그러니까 IT 제품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근데 보통 뭐 고무, 네. 섬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원래 다 완제품이 다 똑같잖아요. 다. 네. 거의 질적으로 차이가 없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 가격을 뭐 따지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일단 품질 쪽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그 나라들하고 좀 다르다. 저는 전체적으로 이머징 마켓은 안 좋게는 봐요. 안 좋게 보는데 우리나라 좀 다른 군에 속해 있다라고 봅니다. 네. 중국도 약간 우리나라 조금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다른 분들 갈까요? 전문가님들 의견 들어볼게요. 제가 우리 전문가님 좀 네. 저는 제 생각이 이랬다는 거고.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만 좀 분석을 하기에는 뭐 다소 조금 앞에는 있는 지금 구간대인 것 같고 네. 사실은 뭐 7월 달에는 확인해야 될 이벤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주식시장에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가 좀 안타까운 게 지금 뭐 유럽발 사태들이 좀 나왔는데 사실 오늘 미국장이 좀 휴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일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가이던스가 이제 발표가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서 영향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기다리던 이제 고용 보고서가 이제 나오죠, 내일. 네. 실업률이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지금 이런 이슈들보다는 사실 다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이슈가 얼마나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할지 여부가 향후에 어떤 방향성을 좀 제시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 예, 그것 때문에 또 한 10일인가 네. 그게 있죠. 10일인가가 뭐가 있죠? FOMC 의외로 의사로 오는 것도 있는데 그거 읽어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답은 나올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11일에 있네요. 네, 뭐 지금 바닥론을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저는 적정 주가 수준으로 본다면 사실은 1900선까지는 좀 올라와 줘야 그나마 좀 안심 구간권이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지금 뭐 공방한다고 하면 다시 1850선 뭐 벗기를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좀 시장에서 양적 완화 축소 이슈가 또 부각이 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저점을 다시 한번 뭐 확인하러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는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뭐 적극적인 공격적인 좀 방향보다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확인할 것들을 좀 확인한 이후에 네. 뭐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힌다고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특히나 지금 수급 사항들을 좀 철저하게 체크하면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컨트롤을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존각 전문가님께 그럼 여쭤볼게요. 뱅가드 물량이 매도가 완료됐다고 하는데요. 네. 그거는 제가 어떻게 봐야 되죠? 뱅가드 물량이 6월 28일자로 마감이 됐고요. 네. 총 7.5조. 7.5조가 네, 7.5조가 마감이 됐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끝나는데, 이제 그거 뒤에 나오는 이제 이슈가,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그만 파느냐,
우리 시장에서 네. 이제 그만 파느냐 그 부분이 될 텐데요. 근데 이제 7월달 들어서 다시 또 팔기 시작을 했거든요. 오늘도 역시 7.5조 그게 다 판 게 아니라는 건가요, 그럼? 다 팔았어요. 뱅가드 쪽에서는 다 팔았다는 예. 거지. 아, 근데 나머지 외국인들이 그냥 네, 자기들이 네. 가지고 있는 걸 더 팔아내느냐. 예, 그러니까 뱅가드 말고 다른 네. 외국인들이 이제 더 파느냐 아니면 이제 그 외국인들이 여기가 한 명이 아니니까. 이제 사주느냐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근데 7월달 들어서 수급이 뭐 그렇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아까 이제 뭐 저희 이제 방금 전에 논의했던 그런 부분들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수출 국가잖아요 저희가.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수출이 이렇게 올라가질 못했어요.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경상수지 흑자가 난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이제 불황형 흑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인 즉슨 뭐냐면 그만큼 우리 시장도 내수가 지금 활발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돈이 돌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한국 GDP를 2.9%에서 2.7%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글로벌 시장 전체 다 지금 현재 침체 구간에서 아직까지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급등을 제 생각으로는 급등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도 어느 정도 바닥은 다지면서 그러니까 횡보하면서 상승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원래 외국인 같은 경우가 보통 선물 매도를 할 때 한 5만 계약, 6만 계약까지 간 적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 현재 5만 6천, 5만 7천 막 오늘 환매수가 다시 들어와서 오늘 이렇게 되는데 사실 지금 코스피가 사실 정말 불안할 때거든요. 왜냐하면 코스피 지수가 왜 불안하냐면 거래량 자체가 코스피 거래량 보시면은 최근 3일 동안 거래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네요, 네. 3일 동안 상당히 많은데 이 거래량이 금호전금이 거의 다 했어요. 금호전금이 2억주 아니 금호전금이 코스피 종목이거든요. 근데 네. 금호전금이 혼자 다 한 거 한마디로 금호전금 빼면은 거래량이 정말 없어요. 코스피가 상당히 지금 거래량도 없고 상당히 지금 선물에서 휘둘리기 딱 좋은 장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가 외국인도 플레이가 완전히 선물로 그냥 갖고 노는 플레이였고요. 오늘도 살짝 마찬가지였어요. 오늘도 살짝 마찬가지였고 왜냐면 일단 미국 휴장하고 독립기념일 휴장하고 그 다음 내일 3장 발표했으니까 관망하겠지. 그럼 오늘 흔들어 갖고 놀기 좋겠지 하면서 이번 주 거의 갖고 놀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거의 갖고 놀았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 매도가 그 누적이 한 5만 6천 개야? 1월 1일부터 보면은 거의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6만 개 넘어간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하는 데 한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한계가 있는데 여기서 더 매도하는 것도 물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시장 주 사이즈가 커지면서 매도량도 더 커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6만, 최대 7만까지 가기는 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7만이 가기가 그러진 힘들다고 않을 것 보면은 같다. 예, 지금 하락에서 3분의 2쯤 왔다고 보면 되는 거죠. 7만이 최고 사이즈라고 네. 본다고 쳐도 7만 개가 최고 사이즈라고 본다고 쳐도 또 3분의 2까지 왔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다시 들어간 이제 결국 매도 포지션 짠 거를 다시 청산하려면 환매해야 되거든요. 환매하면 신규 선물 매수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환매수가 들어오면 시장은 선물이 올려주는 거죠, 다시. 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사이클상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을 논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 생각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상태에서 선물을 환매수가 들어와도 물량으로 때리면은 지수는 안 올라요. 어제 같은 경우가 단적인 일을 보여줬는데 어제 급격하게 외국인이 환매수하면서 시장을 거의 U자로 돌려버렸어요. 선물 같은 경우는. 근데 지수는 못 돌렸어요. 무슨 그러니까 어떤 거죠, 그게? 그러니까 선물은 선물 지수는 완전히 돌려버렸는데 U자로 돌려버렸거든요, 완전히. 네. 근데 거의 V자로. 근데 선물 선물 지수는 올라가는데 외국인은 계속 초반에 엄청나게 매도를 팔아내고 때렸고 그걸 장관이- 급격하게 환매수를 했어요. 다시 네. 청산한 거죠. 다 청산을 했는데 청산해서 거의 V자가 나왔는데 네. 코스피 지수는 밑으로 계속 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외국인이 선물 물량도 팔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지력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급격하게 반등을 못 시킨다는 거죠. 외국인이 선물로 컨트롤 안 하는 물량, 그러니까 그냥 현물 매도하는 물량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 현물 매도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선물이 환매수 가까이 나와도 쉽게 반등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키움에서 키움 HTS 보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네. 해드릴게요. 아, 어려운 얘기를 들어봤네요.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반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계속? 방금. 뭐 시장 반등에 대해서 뭐 기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뭐 일단은 외국인들이 선물 쪽 포지션을 아직까지는 외도 포지션을 좀 잡고 있는 부분들이고
말씀하셨던 대로 환매가 들어온다고 해서 뭐 시장이 좀 빠르게 올라간다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뭐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또 어떤 반등의 시그널들이 조금씩은 뭐 나온다고 봤을 때는 사실 외국인들 선물해서 먼저 포지션을 뭐 환매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오늘 뭐 프로그램 쪽에서 비차익 쪽에서 순매수들이 좀 보이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종목들 뭐 지수는 올리지 않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찍어서 지금 종목들을 사고 있다. 방향성을 좀 짜고 있다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는 뭐 우리가 뭐 그동안에 뭐 낙폭에서 이제 시장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개인의 낙폭과대주도 굉장히 많이 찾으실 텐데, 지금 철저하게 종목들 위주로 이제 수급을 보면서 외국인들이 지금 장에서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이 더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 무작위로 좀 뭐 지수 바닥을 논하면서 잡기보다는 섹터별로, 그다음에 업종별로 좀 포트를 좀 압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종각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제이슨 전문가님하고 의견이 좀 비슷한데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뭐, 바닥이다,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게 뭐냐면, 시장의 성격이 지금 좀 바뀌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지수 상위 종목 중에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턴어라운드가 되거나 실적이 좋게 나올 종목들은 갈 것 같고요. 그 외에 나머지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좋은 수익률을 내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 장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크게는 못 올라갈 것인데, 개별 종목별로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오는 시장이 되겠다. 아, 예. 전체적으로는 안 올라가지만 그렇죠. 그래도 예. 개별적으로는 올라갈 것이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주식시장 핫 이슈 들어봤어요. 되게 많은 얘기가 오고 가서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졌는데, 그럼 광고 듣고 광고 듣고 가야죠. 다시 선택 광고가 들어왔어요, 저희도. 네, 광고 듣고 한번 가겠습니다. 광고 듣고 선택 오늘의 주도주 갈게요. 수익 나면 시끄럽고 손실 나면 조용한 전문가. 출신 성분을 파악할 수 없는 엉터리 전문가에게 잘못된 도움을 받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는 철저하게 검증된 전문가를 통해 수익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빠진 투자자들을 위해 밥TV와 메이저TV, 슈원넷에서 풍성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먼저 7월 5일 금요일, 천리안, 장태웅 대표의 무료 방송이 진행됩니다. 증권사 지점장과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를 거친 증권가 엘리트, 조이맥스, KH바텍, 현대차, 그리고 성광밴드의 뒤를 이을 핵심 종목이 바로 이날 공개됩니다. 천리안, 장태웅 대표의 시장 대응 전략과 핵심 종목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7월 8일 월요일부터 독립펀드매니저 출신 구암 송계훈 전문가의 무료 방송이 이틀간 펼쳐집니다. 49%라는 폭발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LGU 플러스. 그 뒤를 이을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압도적인 승률을 자랑하는 구암 차트와 맥라인을 만나면 수익은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밥TV, 메이저TV, 슈원넷 중 하나를 검색하셔서 성공투자의 세계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생생 주도주 톡의 하이라이트죠. 선택 오늘의 주도주 시간입니다. 박수! 네. 자, 선택 오늘의 주도주. 주도주는 이미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20개씩 선택이 되어 있는데. 시간에 들어온 주도주 말씀드릴게요. 코웨이, 대상, CJ ENM, 그리고 빙그레. 4개가 후보로 들어왔죠. 그리고 이번에 정리를 해봤어요. 저희가 수익률이랑. 기존의 주도주 24 이제 그 수익률 정리를 해봤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지금 보니까 저희가 그 종목들이 막 지금 마이너스 나 있는 게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중공업 딱 2개예요, 2개. 2개밖에 없네요. 2개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가 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종목들의 수익률 보면은 6.91%, 종목당 평균 6.91%의 수익률. 시장 평균은 얼마죠? 시장분이 그 1%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시장보다 한 5% 이상 비트하지 않았나. 거의 5%를 정도? 넘지 않았나.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만큼 잘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박수를 칠까 했는데 박수 치지 마시고.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했다. 네. 훌륭하지 않았나. 예. 특히 거의 종목들이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항상 이제 선택 오늘의 주도주 시간에는 그 종목을 승격하냐, 강등시키냐, 뭐 이걸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도 역시 승격시킬 종목들 그리고 강등시킬 종목들 알아볼게요. 일단 어떤 종목들 강등시킬지 전문가님들 의견 들어볼게요. 강등이란 말을 쓰기엔 좀 아까운 종목인데 교체 정도로 해서 뺄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지금 거죠? 기존에 있었던 이제 CJ CGV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뭐 CJ 네. CGV도 뭐 지금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양호한데 저희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CJ ENM이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율 조정 얘기가 나오면서 극장보다는 보통 배급사 쪽에 우리가 힘을 좀 실어줄 예정이고 CJ ENM 같은 경우에는 영화 쪽 부분도 그렇고 이제 방송 쪽에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겹쳐서 이제 CJ CGV를 제외시키고 이제 CJ ENM을 CJ ENM을 넣고 싶은 게 생각이신 거죠? 넣고 싶다. 네, 넣고 그게 싶다. 생각이신 거죠? 넣고 싶다. 뭐 다들 의견 동의하시겠죠. 사실 CJ ENM은 제가 처음에 넣자고 한 건데 CJ CGV를 넣자고 해서 부율 얘기 나올 때도 CJ ENM을 넣자고 저는 얘기를 따로 방송 말고 따로 얘기 드렸는데 지금 미디어 플렉스로 올라온 건 배 아프고 사실 죽어요. 미디어 플렉스를 넣었었어야 되는데 미디어 플렉스를 넣었어야 우리가 이제 되는데 부율 얘기하고 미디어 플렉스만 잡았어도 한 30% 30% 먹었을 이상 거야, 아마. 넣었을 텐데 CJ CGV 넣는 바람에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늦지 않았다 그래도 CJ ENM 저도 네.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진짜 바꿀 걸 그랬어요. 종각 전문가님도 동의하시나요? 동의 안 하시는 표정인데요. 네, 동의 안 하셔도 둘 다 별로이실 수도 있으니까 둘 다 별로일 수도 있어요. 네, 의견 얘기해 주세요. 예,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제이슨 전문가하고 잠깐 얘기를 하면서, 저는 CJ를 사는 건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차라리. CJ도 괜찮아. 네, 지주사 CJ도 괜찮아. 하자. 네, CJ도 지주사 CJ도 괜찮네. 네, 왜냐면은, 네. 뭐, CGV도 좋고, ENM도 좋고, 다 좋은데, 이왕 뭐 CJ 그룹들 다 좋다고 생각하면, 한 큐에 가자. 그냥 한 큐에 그냥 지주사도 하나 있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CJ를 말씀드렸는데, 뭐, 저는 두 분 의견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어떤 CEO 선택이 리스크가 될지. 거의 다 반영됐다고 저는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그래서 CJ 그룹주로 해서 CJ로 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요건 조금 더 한번 생각을 네. 한번 해보는 건 좀 어떨까 합니다. 사실 뭐 지주사가 요새 좀 영업사들보다 네. 빠르게 올라가는 경향들이 좀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CJ 같은 경우에는 지금 CJ ENM이라든지 CJ CGV 쪽에서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돌아 올라오는 지금 중에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빠르게 올라온다면은 뭐 CJ도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데 네. 개별 모멘텀이 CJ ENM 쪽에 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저희는 두 개 다 뭐 좋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일단 후보에 넣어놓고 어떤 걸로 할지는 나중에. 근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CJ CGV를 일단은 CJ ENM으로는 교체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주도주 20선에서는. 네. 사실 그 지주사들이 사실 지금 다 차트상으로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사실 네. 좋지는 않아서 저도 CJ ENM 가는 게 다시 보니까 뭐 꼭 이게 차트를 꼭 봐야 되거나 뭐 이렇게 최근 주가를 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수급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 CJ ENM으로 가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CJ, CGV 교체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종목 교체하시거나 강등시킬 거 있나요? 저는 없나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SK하이닉스가 오늘 120일을 이탈했으면은 저는 빼려고 했거든요, 사실. 네. 빼려고 했는데 오늘 강력히 지켜주는 모습을 봐서 앞서 빼지 얘기 드렸듯이 않는 걸로? 다시 또 하이닉스를 밀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줬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주도주에 좀 넣는 게 맞는 것 같고 나머지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네, 그럼 괜찮은 것 나머지는 같고요. 유지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저희 나머지 분들은 편입시킬 어떤지. 종목들. 저 말고 다른 전문가님들은 네, 지금 뭐 우리 좋은 종목들이 넘쳐나서 지금 주도주 20에 지금 이걸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한 주도주 30선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좀 너무 많아요. 네, 또. 임팩트 있게 주도주 20으로 저희가 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오늘 갖고 나온 종목은 삼천리 자전거를 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려고 삼천리 하는데 네. 뭐 삼천리 자전거는 뭐 다들 뭐 잘 아시는 종목일 것이고 이제 삼천리 자전거가 이제 국내 마켓 점유율 이제 1위를 좀 기록하고 있는 회사고 네. 이제 자회사로 이제 참전 레저까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뭐 국내 자동차 자전거 시장에서는 이제 참전 레저, 그다음에 삼천 자전거, 그다음에 알톤 스포츠 3사가 네. 독점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삼천 자전거가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다. 그래서 네. 자전거 생산과 유통의 어떤 것을 봤을 때 삼천 자전거가 자전거 관련 종목에서는 대장주의 성격을 띄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 부분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2분기 실적만 가지고 얘기를 드려도 작년 영업이익을 뭐 상쇄시키는 그런 실적 예상치가
지금 시장에서 나와주고 있고 2014년도 이 예상치가 작년 대비해서 100% 정도 증가. 네. 지금 근데 현재 주가 상태로만 보면은 사실 밸류에이션상 부합되는 수준이죠. 작년 2분기부터 지금 주가가 한 150% 이상 상승했던 부분들인데 네. 여기에 좀 프리미엄을 좀 더한다고 하면은 사실 삼철 자전거에는 정부 정책 수혜를 좀 부각을 시켜주고 싶다. 그래서 실적도 좋고 네, 정부 거기에 정책 수혜도 이제 있고. 사실 예전 이명박 정부에서 삼철 자전거가 좀 부각됐던 이유가 이제 저탄소, 녹색 성장의 가장 큰 네. 수혜주가 자전거주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 지금 삼철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세계 시장 진출에 대한 어떤 발판을 다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또 국토부 쪽에서 이제 비동력 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에 대한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비동력 무탄소 교통수단이요? 모르겠습니다. 자전거죠. 비동력이고 네. 무탄소면 자전거. 네, 자전거죠. 그리고 딱히 없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활성 계획을 좀 하고 있는데 자전거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대안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전기 자전거가 또 나올 수도 있겠고 지금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교통에 대한 부분들 헌지적 교통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교통 시스템으로 봤을 때 자전거 보급률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선진국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럼 자전거 길 같은 것도 많이 닦는 건가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4대강에 대한 수혜가 자전거 길이 네. 지금 4대강을 따라서 지금 자전거로 부산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 길만 통해서도 네 지금 그게 다 지금 자전거 길이 완비가 돼 있고 자전거 여권이라는 것들이 나와서 자전거 여권? 네 거기서 자전거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그 4대강 길을 통해서 국토를 횡단하는 그런 여행객들이 좀 늘고 있는데 네, 신세계네요. 네, 사실 제가 이쪽에서 좀 보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자전거 쪽이 지금 정부에서 이제 교통 연계 시스템으로 무상으로 자전거를 대여해서 네, 지하철과 연계된 시범적인 많이 일산이라든지 여의도 이쪽에서 시범적으로 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완성차들은 이제 삼철 자전거들이 이제 수주를 받는다고 하면은 이 자전거들이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좀 허접한 자전거처럼 보이는데 이 자전거들 제품당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사실은. 네, 거기에 들어가는 전자 시스템들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전국적으로 좀 확산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수요를 삼철 자전거라든지 참전레저 이쪽에서 다 갖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경쟁사를 좀 봐야 되는데 사실 3사가 독점인데 네. 알톤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지금 오히려 줄고 있는 모습들이고 그다음에 삼철 자전거와 참전 레저 같은 경우가 시장 점유율을 지금 확대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삼철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유통 체인망을 통해서 어떤 생산과 유통까지 라인을 좀 잘 다지고 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수적 모멘텀과 그다음에 정부 정책 수혜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레저 산업과 이쪽 자전거 산업 쪽이 호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 부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주가는 지금 상당 부분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자리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삼철 자전거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존곽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죠? 네, 아까 서두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그 시장을 추종하는 그런 종목들도 하지만 이제는 시장 성격이 중소형주에서 좀 다비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그 중소형주 중에서 좀 자랑을 하나 하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삼위각기인데요. 삼위각기요? 예, 삼위각기를 제가 7월 유명했죠. 이거 한 2주 동안 그 종각 전문가님의 열광을 했어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삼위각기를 7월 1일 날 편입을 해서요. 네. 네, 지금 현재 안 팔고 있고요. 수익률 20% 정도 난 네, 그런 상태. 그러니까 한번 상을 쳤죠, 아주. 네. 상한가 한번 쳐가지고. 2연상. 네. 그때 회원들이 지금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상한가까지 아, 예. 쳤죠?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좀 이거 편입하게 된 계기가 저희 네. 집사람이 피아노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제 애기한테 피타린치. 애기한테 피아노 맨날 쳐주거든요, 저녁 때마다. 그래서 이제 멋있다, 예. 그거를 이제 보면서 그럼 우리나라에 피아노 업체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삼위각기라는 업체를 발견하게 됐고 회사를 네. 쭉 뜯어보니까 이제 미국에 이제 160년 된 그런 이제 악기 회사인 스타인웨어 지분을 한 26% 정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지분법으로도 이익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혹시 삼위각기가 이 스타인웨어라는 회사의 지분을 전부 매수를 한다면 네. 지분 가치가 굉장히 부각되고 연결로 이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스타인웨어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5천억 정도 되거든요. 스타인웨어는 왜 삼위각기에 지분을 넘기는 거죠, 그럼?
지금 넘기는 건 아니고요. 넘기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이 내용은 지금 선입했던 이유는 3위각기가 매각을 인수를 할 것이다라는 어떤 가정하에 들어가셨는데 다른 쪽에서 지금 그쵸. 더 프리미엄을 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소 뒷걸음치다가 그렇죠. 주자분들 반대경우는 완전 호세죠 지금. 끝까지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관점 때문에 그래서 그 고객한 분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 종목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같이 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부각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편입을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편입을 했는데요. 오히려 그 다음날 그 뉴스에서 미국 사모펀드가 이 회사의 지분을 전부 다 인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프리미엄을 얹혀서. 프리미엄을 얹혀서. 되게, 당연히 프리미엄은 없죠. M&A 하면 결국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회사로 1,500억 정도 현금이 캐시인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주가가 이제 급하게 반등이 나왔던 거고요. 제가 밸류에이션 해보니까는 지금 가격대보다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보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종목들 많이 좀 찾아내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좀 많이 자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슈원의 매니저팀 밥TV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님, 실제로 운영 매니저 겸 전문가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쪽에 오시면 이런 종목을 잡을 수 있어요. 물론 정의원님들만 잡을 수 있었겠지만 일단 하여튼 그래도 무료로라도 이렇게 추천주 뿌려드리니까 하여튼 많이 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오셔야지 이제 박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이제 7월 2일 날 이제 상한가 터졌는데 7월 2일 날 상한가를 추격으로 잡으신 것이 아니라 7월 1일 날 선취매죠. 뉴스가 나오기 전에 그런 내용들을 좀 가정을 하고 어떤 재무제표상을 다 분석을 하신 이후에 들어가실 거니까 이런 종목이야말로 진짜 상한가를 제대로 먹어 진상한가 종목이라고 하죠. 약간 그런 거네요. 공부하고 로또 샀는데 어떻게 정말 로또가 된 케이스. 로또는 아니고요. 그건 아닌가요? 비교가 조금 프로토? 약간 토토 정도 약간 스포츠 토토가 낫겠네요. 로또보다는. 그런 기분입니다, 지금. 사실은 같이 주기 때문에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뉴스가 다음날 나왔죠. 저도 좀 되게 황당하고 좀 그랬는데 기분은 엄청 좋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그럼 지금 두 종목 나왔어요. 삼천리 자전거랑 3위각기. 혹시 다른 거 또 준비해 오신 거 더 없나요? 저는 계속해서 통신주들 좋게 보고 있었는데요. 통신주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LTE잖아요, 그죠? 네. LTE인데 이제 5G까지도 갈 거고 향후에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데이터에 대한 이제 보관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게 계속 증축이 될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유비쿼스라든지 KMW 이 종목들을 이제 계속 앞서서 말씀을 드렸어요. 유비쿼시요? 유비쿼스하고 KMW 이 종목들을 계속 유심 있게 보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긴 하지만 향후에도 성장성은 좀 많을 것 같아서 계속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종목이 하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정말 예전부터 강조했던 종목인데 엔텔스. 엔텔스요? 엔텔스를 한번 지금 주가를 보시면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해요. 네. 끝이 없어요 지금. 어제 그 정부 정책에서 컨텐츠 관련 사업 육성한다는 얘기도 좀 많았었죠 사실. 그러니까 엔텔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 사실은 제가 이걸 주도주에 넣으려고 했었는데 너무 움직임이 너무 세서 이 종목은 그 밸류상으로는 사실 지금 오버밸류예요. 오버밸류라서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안 드렸는데 엔텔스 같은 경우는 그 4G 트래픽 관련해서 LTE 관련해서 트래픽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회사는 돈을 법니다. 돈을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SK텔레콤과 사실 데이터 과금 시스템도 하고 뭐 이렇게 이 회사 같은 경우 역시 통신 관련인데 사실 이거 엔텔스 제이슨 전문가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엔텔스를 메인 처음 담아야 된다고 했다가 1월 초였죠? 1월 초? 사실 이게 뭐냐면 미래창조가 우리 김종훈 사태 나올 때 사실은 뭐 다른 종목들이 움직였죠. 뭐였죠? 이름도 생각 안 나는데. 뭐 이상한 종목들 관련도 없는 종목들이 좀 움직였죠. 저희는 그때 이제 키스톤 글로벌인지 뭔가 엔텔스를 외쳤는데 그때가 한 7,000원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15,000원? 네. ICT 관련해서는 플랫폼 쪽과 컨텐츠 쪽을 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 그쪽에 부합되는 종목이었고 참고로 얘기지만 이거 주도 후보로 올린 거 아닙니다. 이 종목 이따 저도 자랑 한번 하려고 했던 거고. 개인적으로 인프라이어를 지금 가지고 나왔긴 했는데 인프라이어가 오늘 가격이 좀 최근에 올라온 흐름이 너무 급하게 올라와서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인프라웨어 어떤 거를 준비해 오셨어요? 인프라이어라는 종목이 있죠. 인프라이어라는 종목이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14년 실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금은 밸류상으로는 딱 적당해요.
네. 지금 다 결탁한데 2014년 영업이익 익스펙테이션 한 게 상당히 포드에 한 게 잘 나오면 한 지금 밸류가 한 지금 700, 800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충분히 매수 여력이 있다. 인프라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간단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회사는 아니고요. 그 IT 소프트웨어 쪽에 공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품을 그 하드웨어 부품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IT 부품주들이 저는 IT 부품주들이 이번에 좀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올해는 못 갈 것 같고 단기 반등이 나오는 거는 나올 때 그 하드웨어 부품을 그렇게 드시면 되는 것 같고 IT 지금 봐야 될 거는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 쪽.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근데 생각하면서 일단 IT가 왜 반등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많이 떨어졌죠. 아. 네, 가장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는 가격이 싼 거죠. 네, 가격이 싼 건데 물론 밸류로는 싸진 않습니다. 밸류로는 싸진 않는데 제가 한 가지 보고 있는 거는 IT 하드웨어 부품 쪽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캐파를 증설했는 시기는 이미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증설했는데 삼성전자가 별로 안 좋아서 공급 물량 줄인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통보 왔다는 것도 있다고 지금 저는 그렇게 리포트를 받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삼성전자에서 공급 물량 축소해달라고 얘기가 이미 왔다고 합니다. 왔다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 이쪽은 이 증설한 라인 같은 경우를 그냥 이대로 이대로 냅두 버리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증설하는 거를 돌린단 말이죠. 최대한 돌릴 거고 더 이상 증설할 이슈가 없고 이렇게 되면은 원가 절감하는 쪽에 기울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순간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는데 다시 나중에 회복한다고 봤을 때는 주가가 반등의 여지는 있습니다. 반등의 여지는 있는데 종목별로 좀 차별화돼서 반등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 쪽은 인프라 같은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된다.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랑 정반대니까요. 어차피 기기 대수 처음에 말씀드리지만 물론 사양별로 차이는 있어요. 그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고 안 되고. 대부분 범용으로 다 설치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소프트웨어 쪽은 아직도 비전은 있다. 이 생각에서 인프라를 들고 왔는데 밸류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밸류가 좀 그러면 3개 추천해 주셨네요. 유비커스, KMW, 인프라웨어 이렇게 3개를 해주셨는데 하나 더 해드려요? 네. 아니야,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네, 너무 길어요, 지금. 네. 비장의 카드는 다음 시간에. 아니야, 카페 올려주세요, 카페. 카페나 전문가님, 오세요. 밥TV나 메이저TV, 메이저TV, 밥TV, 그 다음 시원해 쪽에 전문가 홈이라고 있는데, 그 홈에 가시면 이런 종목들이 발에 치도록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회원 여러분들이나 청취자 여러분들이 가서 좀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신규 종목들을 이제 언급은 좀 드리는데, 여러분들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는 항상 주도주 20을 확인을 잘 하시고, 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것들이 이제 우선시 되는 종목들이고,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네. 지금 따로 언급드린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종목들이다. 주도주 20은 이제 좀 느리게 하지만 주도주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거고요. 이 전문가님들이, 운영 매니저분들이 꼭 이런 종목만 잘하는 건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박 전문가님은 3위 상한가, 그리고 제이슨 전문가님은 셀티리온 상한가. 최근에 상한가를 약간 좀 쉽게 잡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잘 염두를 해주셔서 많이 다시 한번 하시는 게 정리를 할게요. 오늘 나온 것들. 일단 CJ, CGV, 탈락을 하는 거죠. 강등. 강등하고 대신 CJ ENM 아니면 CJ를 CJ를 CJ ENM을 습격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그럴까요? CJ ENM인가요? 네, 그럼 CJ ENM을 CJ CGV가 나간 자리에 넣고 그리고 또 삼천리 자전거, 3위 각기, 유비커스, KMW, 인프라웨어 이렇게 엔텔스까지 염두만 해주셔서 6가지가 더 나왔네요. 네. 왜냐면 엔텔스가 제가 이거 말고 팟캐스트 하나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서 분들이 많이 사셨어요. 근데 이번에 다 안 팔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마원초까지 다 올라가서 개인적으로 좀 그래도 좀 다행이다 싶어서 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선택 오늘의 주도주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이제는 생생 증시 일정 알아볼게요. 이번 주에도 이번 주가 아니죠. 다음 주에.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남았고 토요일 남았으니까 이번 일정을 좀 전망해 보자면 일정이 많아요. 일단 내일 일정이 있죠. 오늘부터 있죠. 오늘부터 사실 드라기 총재 맞네요. 드라기 총재 22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 삼성전자 있고
주말 동안에도 주말 동안은 뭐 크게 큰 이슈는 없지만 다음 주는 이제 실적 시즌 대비해야 될 때, 그래서 주말에 바쁘게 이제 좀 실적 관련해서 좀 정보들을 얻고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있네요. 중국판 슈퍼스타 K 관심. 슈퍼스타 K 차이나 첫 방송. 첫 방송이 언제죠, 그게? 그게 2월, 아니다. 주중이라는데, 잠시만요. 근데 이거를 뜬지 안 뜬지 모르겠지만, 이거 제작사가 어딘지만 보면. 제작사 혹시 CJ 예능 아니에요? 상권이 CJ 맞아요. 예능에 CJ 예능에 있다. 그래서 CJ 예능이 올라왔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CJ 예능은 실적과 제 모멘텀들이 살아있다. 거기 향후 설국열차까지. 네, 설국열차. 너무 홍보해주지 마세요. 네. 자, 하여튼 근데 일정 내용은 우리가 그 전부터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네,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일단 내일 오늘 밤에 유럽 시장을 좀 많이 좀 보신 다음에 내일 시초가에 반영이 되겠죠? 시초가에 반영이 되면 삼성전자가 아마 장중에 10시쯤에 나올까요? 그때쯤 나오겠죠? 네. 그때 좀 시장을 좀 잘 보시면은 일단 속보가 나올 겁니다. 속보가 나오면서 실적치가 뜨는데 지금 시장 예상이 10조 초반에서 10조 후반대, 영업이익 10조 초반에서 10조 후반대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오버가 돼도 사실 별로 느낌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안에 내용을 뜯어봤을 때 내용이 괜찮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원래 보통 가이던스 할 때, IR 할 때나 이럴 때 이제 내용을 좀 자세히 들어봐야 되거든요. 사실 재무제표 중에서도 실제 재무제표가 중요하진 않아요. 전 그걸 그렇게 많이 잘 보진 않아요. 네. 앞에 경영자의 판단이 들어간 MD&A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잘 보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경영자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좀 많이 보는 편인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관에서 현재 나온 거는 대부분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12조 이렇게 나오면은 놀래서 이제 삼성전자 올라가겠죠. 근데 그렇게 나올 리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컨센서스 내로 형성될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뜯어보는 게 반도체 쪽에는 얼마, IM 부분에는 얼마 이렇게 좀 뜯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일단 미국장 휴장이기 때문에 유럽장밖에 척도가 없죠. 유럽장밖에 척도가 없으니까 유럽장은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쵸. 네, 그럼 이제 마무리할까요? 아니요, 다른 분들 증시적 얘기도 좀 들어봐야죠. 증시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일단은 가장 큰 게 이제 오늘 미국장이 휴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어제 나왔던 유럽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고, 사실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 시장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은 금요일날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움직임, 유럽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고용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가 나온 이후에 양적완화 축소 이슈가 어떻게 부각이 될런지 여부를 우리가 좀 판단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도 좀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그렇죠? 7월 1일 좋게 우리가 웃으면서 좀 시작을 했었고, 지금 벌써 내일이 금요일장에 왔는데, 금요일장 다들 아실 겁니다. 좀 금요일장은 우리 만기일처럼 대부분 5일장 들어가면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그냥 관망하는 경우가 많죠. 내일도 마찬가지 관망세 장세가 좀 연출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다시피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 지금 코스피 시장보다는 사실 코스닥 시장 쪽이 좀 빠르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어떤 종목들의 움직임도 내일은 좀 부품들 같은 경우 빠르게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사실 삼성전자의 실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을 예상하기보다는 삼성전자와 친구들을 좀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 이후에 삼성전자 아이들이죠, 아이들. 친구는 아니고 반도체 쪽의 움직임과 그다음에 그동안 낙폭이 좀 심했던 핸드셋 부품주들의 움직임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내일 실적이 양호하게 나온다고 했을 때 과연 부품주들도 다시 한번 낙폭을 좀 손실을 만회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들도 우리가 개인들의 관심은 아마 그런 쪽이죠. 삼성전자의 향후 움직임은 우리 개인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내일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좀 움직임을 좀 예측을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내일까지도 저희 회원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까지도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일단은 지금 포트 전 종목 수익 중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될 건 없고. 자랑을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게 수익 가져가면서 다음 주로 넘기겠다. 일단 우리는 내일
관망하면서 뭐 들어갈 종목이 있으면은 한 종목 정도 오늘 언급 나왔던 종목들로 들어갈 수도 있고 네. 비장의 카드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깔때기 너무 길게 되고 네. 있어요 지금. 네, 그만, 일단은 이제 거기서 그만 깔때기 그만. 네, 패스. 이제 종각 전문가님 의견 들어볼게요. 저는 뭐 일단 시장에서 나올 내용들은 다 나왔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가장 조심해서 봐야 될 부분이 미국 시장의 이제 고용 지표인데 네. 어제 이제 민간 고용이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실제 지표가 나와도 좀 좋게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뭐 시장 논리보다는 오히려 이제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탑다운으로 이제 보지 않고요. 바텀업으로 각계 전투로 종목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 지금 제 방에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지금 종목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이렇게 좀 크게 뭐 위험 느끼지 않고 좀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깔때기 자연스럽게 되고 여긴 과하게 되고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과외도 되는 정도니까.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 증시 일정도 알아봤습니다. 오늘 참 많은 이슈가 있었던 하루였네요. 종목, 주도주, 일정까지 다 알아봤는데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카페에 문의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자료도 카페에 올라가 있으니까 많은 확인 바랍니다. 개인 투자자 청취자 여러분들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 생생 주도주 톡 많은 성원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